삼동의 지역위원을 하고 있는 강찬입니다. 네, 먼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원래 오늘 이번 회의의 주제가 아니었는데 우리 박승만 지역위원께서 개인 사정상 좀 주제가 어려움이 있어 제가 급하게 대신 이렇게 주제를 하게 된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순서는 지난 10월에 상정된 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 제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시장님의 브리핑과 질의응답 등 토론 시간을 먼저 진행하고 위원님들 간의 자체 회의 시간과 분과별 회의 시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시민을 위해 있어주시는 서철모 시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과 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 제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시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오후에요. 다음 달에 할 것 때문에 금년도 지역의 안건을 국장님들 중심으로 다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국장님들이 지금 대부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이 지역회의에서 이렇게 안건을 내는 걸 검토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 제가 오전에 시정지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역회의 간담회 이런 데 나온 안건이요. 몇 건이면 금년에 700건이. 근데 이 700건에 대해서 다 답변을 줘요. 말이 700건이지 1부터 700 세기도 어렵습니다. 1, 2, 3, 4 세기도 한참 세야 700이 나오는 숫자인데 근데 국장님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지역회의나 간담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행정이 복잡해져서 시민들과 함께하면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다. 지금은 힘들게 느껴지지만 시민들이 공무원을 어떻게 보냐면 공무원들은 매일 놀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가 시장이 돼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모두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 근데 그게 시민들 눈에 그렇게 비춰지는 이유는 시민들의 수준이 예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분야하면 그분들이 공부하고 뭐하고 해서요. 공무원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하나는 시민들은 모든 분야의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공무원을 퇴직하신 분이 시민이 되잖아요. 그럼 그분은 공무원의 허점을 많이 알고 있어요. 다른 도시에서 공무원을 다 퇴직해서 파송으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되게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현실을 그대로 시인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아는 건 안다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시작을 해야 5년, 10년 지났을 때 시민들이 공무원을 신뢰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걸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증원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내면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분들이다. 여기 분들이. 그리고 여기 분들이 언젠가는 이 지역이 1년 하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한번 시간 나실 때 바쁘셔서 못 보겠지만 예전 영상을 보고 지금 내는 안건들이 되게 달라졌어요. 격이 좀 높아졌다고나 할까?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우리 봉당모님에서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보러 오신 것 같은데 어저께 공교롭게 저희가 다른 데는 잘 된다 해서 이 권역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 동탄 1, 2, 3동 얘기를요. 어제 거에 보면 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데는 자기 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동탄 1, 2, 3, 1권역은 공교롭게 동의 문제들이 잘 거론 안 되고 1, 2, 3동의 문제가 많이 돼서 이게 되게 좋은 모델로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버스 정류장이 총 4건인데요. 또 솔직히 이쪽이 건의사항이요.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다른 데 건 너무 단순해서 그냥 돈 좀 편성해서 딴 데 거 빼다가 해드리면 된다 이런 사항이 많은데 여기는 고민할 사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저희가 좀 힘듭니다. 이 번역 일이요. 우선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 사업했는데요. 그 네 가지 정도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1, 2, 3동의 버스 정류장이 해양열 차단이 잘 안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비만 가릴 뿐이지 여름 같은데 뜨겁다, 이 얘기를 좀 하셔서요. 그거는 12월 말까지 저희가 싹 다 필름 시공을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동탄 1권역에 대해서는 전체 필름 시공을 다음 달 말까지 전부 마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거점에 버스 정류장에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해달라, 이 안이 있었어요. 이게 별것도 아닌 아닌데 공무원들 논의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관리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설치해준다. 근데 현재 보면 거기에 그 단말기 같은 게 있어서 교통카드 얼마 남았나 하는 게 현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휴대폰 충전기 설치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선 하나만 빼면 돼, 그냥요. 근데 이게 뭐 효용성이 있을까, 아니면 이게 잘 뭐 끊어지거나 관리될까 해서 일단 저희가 시범 설치를 쭉 해보자. 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하자. 일단 이게 뭐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할 텐데, 되냐 안 되냐 논쟁 가지고 할 필요 없이 일단 설치해주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6개월이나 지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그래서 이것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탄 1, 2, 3동 거점 버스 정류장이 냉난방 설치였는데요. 저희가 그때 뭐 냉방 설치는 뭐 현재 대인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밀폐형은 아니지만 그때 제가 화성시에 이제 72군데가 금년에 시범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되고요. 저희가 그 겨울철에 5년 의자를 일단 12월 말일까지 12월 안에 2군데를 시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뭐 그게 공교롭게요. 한 2달 전쯤에 전주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전주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주에 잘 된 거는 전주역 앞에 그 보면 버스 정거장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몇 개가.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미 시에서는 그걸 좀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공교롭게. 그래서 저희가 마을별로 버스 정거장에 대한 버스 그 디자인 공모 이런 것도 좀, 저는 주민 이런 데서 좀 읍면읍을 나오면 새로 만드는 데나 이런 데는 디자인 공모를 해서 예쁘게 좀 하겠다. 그러면 인터넷에 찾으면요, 전주역 앞에 버스 정거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기억지도 돼 있고, 제가 직접 전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희 공무원 몇 명 데리고 뭐 10월달쯤에 가게 됐어요, 공교롭게. 그래서 그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저희 난방도 하고, 저희가 몇 군데는 완전 쉘터형으로, 바람막이형으로 지금 5군데를 저희가 바람막이 완전 밀폐되게. 그래서 몇 군데는 그냥 보온 의자를 바꾸는 거고요. 몇 군데는 쉘터형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밀폐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찬바람이 아예 안 들어오게. 이렇게 시범 설치를 다음 달 말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때도 약간 반대하는 분들이 제가 여기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하는 이유가요. 오늘 시정연설에 제가 했고 제 페이스북에 한번 올라와 있을 건데요. 시의 내년도의 지침 중에 가장 큰 지침이요, 함께하는 나눔 도시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약자라고 평가되는 사람을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의 메인이 대중교통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은 승용차를 타는 사람보다 약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훨씬 더 환경을 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훨씬 더 승용차를 타는 사람보다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기에 좋게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는 돈을 좀 투자하자. 왜냐면 그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승용차 타고 가는 사람이 꼭 매연을 저희가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게 뭐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는 전면 화성시 버스는 무료로 한다.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권을 보장해준다. 어른들은 뭐 승용차도 있고 뭐 하지만 중고등학생은 어디에 저희가 뭐 경험을 하러 가고 옮길 내도, 예를 들면 여기에서
동탄역 앞에 뭐 좋은 게 있어? 하고 갈래도 이동을 못해요. 왜? 그 버스비가 초중고등학생한테는 작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면 전면 무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지금 안을 짜고 있습니다. 먼저부터. 그래서 그러면 대중교통 시스템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버스도 제가 대수 106대인가에서 횟수가 한 350대쯤 늘었는데 내년에 버스에 대한 점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승용차를 동탄, 특히 동탄에 많이 되는 이유가요. 동탄은 승용차를 안 타는 도시를 목적으로 간다. 이게 시에 이게 쉽게는 안 돼요. 그럼 되게 큰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촘촘히 깔고 초중고등학생 무상으로 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지원하고 대신에 승용차 없는 도시를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승용차의 주차료는 저희 생각엔 시간당 10,000원까지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대중교통이 깔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요. 그래서 병점 그 기차역을 중심으로 우선 동쪽부터 그러면 화성 전체를 구석구석 버스를 가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단계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스 시설 개선에 대한 제안은 전부 다 수용할 생각이고요. 시범 실시에도 큰 무리가 없으면 전부 다 확산할 거고 아마 내년에는 이런 버스 정거장에 버스를 기다리는 쉘터도 있지만 미세먼지에 잠시 피어가는 쉘터 이런 것까지 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 우선의 동네를 동탄을 좀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두 번째가 플라스틱 자원재생 홍보 및 개선 방안인데요. 여기에서 올바른 플라스틱 분리수거 방법 홍보 이거는 저희가 이 홍보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요.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광고 이런 걸 엘리베이터 광고라도 통해서 이러한 플라스틱에 대한 분리 방법을 홍보하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플라스틱에 대해서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적극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한적 수거 방법 개선인데요. 현재 이거는 시에서 나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미흡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스티로폼을 수거한 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나눠서 재활용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시에서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요. 그리고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 사용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추진할 방법은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 업체가 화성시 업체는 저희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하는 게 좀 쉬운데 이거는 저희가 좀 대도시협의회나 기초단체협의회나 이런 데 협의회 때 이런 얘기를 해서요. 국가적인 방법으로 좀 건의를 하는 국가의 법령 개정 운동을 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공교롭게 환경부에서 플라스틱을 나눠서 투명 플라스틱 쓰고 이러한 거를 이미 국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 대상 분리수거 교육은요. 이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안이 나왔는데 이거보다 오늘 최종 논의한 방법은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하겠다. 그래서 교육청에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영상을 통해서 매월 이거는 제가 교육청에 건의하겠다는 아닙니다. 매월 첫째 주 무슨 요일은 아침에 초등학생이 수업 전에 5분이면 5분, 1분이면 1분 이 교육 영상을 학년별로 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별로 맞춤형 해서 10달, 방학 빼고 9달이다. 한 9달에 대한 학년별 영상을 만들어서 매달 그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되게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다른 방법으로 교육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거는 화성시에 있는 전 학생한테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다가 이걸 의뢰를 하면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받을 겁니다. 그럼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5분을 할지 10분을 할지 매월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저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이런 교육은 공교육에서 좀 해야 된다.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저희가 교육자원
임하고 제가 직접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도색 이 재정비인데요. 거의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동 반월동 쪽 거기서 나왔었습니다. 이 전부 다. 그래서 저희가 노면 표시에 비올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두워서 안 하는 거, 이거는 저희가 이미 내년에 피도가 훨씬 좋은 거라서 대부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직선 도로가 아니고 커브나 이러한 도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데부터 우선 하고요. 이것도 도로도 가장 휘도가 좋은, 그러니까 곡선 이런 데는 저희가 시범으로 그때 이미 딴 동네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나온 제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 테스트를 하고, 필요하면 이거 휘도제는 장비가 있어요. 이 장비도 시에서 구매해서 중간중간 테스트하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보증기간 한두 달 전에 저희가 공사한 데는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재공사를 맡기겠다. 이거는 뭐 여기 이미 다른 지역에서 한번 나왔던 사안이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기존에 있던 걸 전부 다 무조건 다 노면을 다시 칠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 기본 휘도에 안 나온 걸 단계적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교차로나 상거리 이런 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 유도선 설치 이런 걸 요청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경찰서랑 협의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선을 저희 마음대로 막 못 긋거든요. 그러니까 좌회전할 때 좌회전 차선을 전부 정선으로 같이 달라는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이걸 저희 임의대로 하는 건 좀 지금 상태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해서 거기 안전상 다른 거에 문제가 없다고 되면 이거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노장로 사거리에서 반석초 사거리 내 택시 승강장을 이설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담당 부서와 경찰서랑 합동 현장 점검 후 위치를 버스베이 쪽으로 이미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버스 소통이 원활하게 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탄 노장로에서 무단횡단이 빈번히 이루어져서 삼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을 요청했는데, 횡단보도 신설도 이번에 가결됐고요.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2020년에 횡단보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석초교 사거리에서 솔빛초 방향으로 3차선에서 기존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 우회전으로 변경되어 우회전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다. 요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기존대로 우회전 차선으로 복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경찰서 협의에서 설치 가능하다는 회신이 오면 저희가 이것도 2020년에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차선을 좁히고 늘리고 이런 거를 시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권한이 대부분 경찰서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 기본 입장은 시민들이 원하면 경찰서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시민 안전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그리고 만에 하나 시민들의 안전의 지장을 초래하는데 다른 장비적 보강이 있다면 그거를 커버할 수 있으면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경찰서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데 유턴 요번에 없어지고 이런 데 같은 경우도요, 저희가 다른 보완사항을 냈습니다. 거기서 필요하다는 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논의하는 게 경찰하고 협의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전부 시에서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하나 얘기할게요. 기존 횡단보도에
시인성이 안 좋다.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시정 연설에도 말했는데요. 저희가 되게 내년에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저희 되게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몇 개 안 되는 아주 우수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녹색 어머니나 따르는 지역회의에서 하면은 그 아이들 학교 앞에 아니면 유치원 앞에 어린이집 앞에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세요. 실제로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95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뉴스에 보면요. 국회에서 우리 민식이법이나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은 어린이의 부모님들이 여야 행안위 얘기하는 걸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상황이 있어요. 화성시의 특징은요. 한 500m, 예를 들면 그게 어디는 500m고 어디는 300m고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도 500m니까 우리도 500m 해달라. 막 이런 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고민할 지점이요. 만일 우리가 서부에 있는 면 이런 데는요. 학교 하나 건너면 한참 가야 학교가 또 나와요. 근데 동탄 1, 2신도시는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앞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설정하면 1, 2동탄이 전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 원안에 다 들어가요. 500m로 동그라미 치면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동그라미 치면 한 군데도 안 빼고 다 어린이 구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뭐 횡단보도 해달라 뭐 해달라 하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내년에 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대로 건의를 해서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아예 우리가 예산을 펴서 화성 전체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가 녹색 어머니회랑도 상의를 하고 학부모회랑도 논의하고 여기저기 공청회도 해서 전체적인 안을 좀 내야 된다. 이게 뭐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그래서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1단계로 진행해야 될 사안, 2단계로 진행해야 될 사안, 3단계 이렇게 또 어떻게 우리가 어른들을 상대로 시민운동을 하냐 이것까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야지 어느 특정한 학교 앞에 이렇게 해서는 중구난방으로 갈 확률이 많다. 그래서 아예 저희가 용역을 줄 생각이고요. 이 부분하고 연관해서는 저희가 그 녹색 어머니회, 왜냐면 녹색 어머니가 아이들 뭐 등하교 지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선 초등학생 중심으로 한다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역회에 있는 분들 중으로 해가지고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TF를 좀 만들어서 이분들이 용역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만들어야지 우리가 갑자기 여기 CCTV 설치에다가 이런 과속 카메라를 막 해서 될 사안이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게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횡단보도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요것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뭐 속도를 표시하는 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은 그것도 완전 과학화돼서 뭐 사람의 그림까지 뭐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생겼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걸 설치해야 되냐 이런 부분까지 논의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분들하고 좀 논의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뭐 예산은 아마 내년 지금부터 준비해서 아마 내년에 바로 용역을 저희가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다. 그래서 초등학생 뭐 저희가 생각하면 0세부터 18세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이걸 포함해서 아까 그 버스 무료 승차까지 다 포함돼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럼 무인 교통단속 장비도 거기에 다 포함돼서 저희가 그 같이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부서에서 먼저 검토했던 거는요. 다음 달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 권역에서 냈지만 내용이 되게 좀 중요해서 이 동탄 1권역만 할 사안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였는데요.
이거는 그때 제가 이 설명을 듣고요. 되게 많이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게 참 되게 준비도 많이 하셨고, 준비하신 분이. 그래서 이번에 논의한 게 저희가 금년에요. 전기 이륜, 그러니까 오토바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오토바이에 배정된 게 40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얼마를 지원하냐면 230만 원을 지원해요. 근데 이거를 늘리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시에서 늘리자. 뭐 40대가 아니고 400대까지 늘리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가 요번에 40대도 어렵게 채웠답니다.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00대 늘려놓으면 뭐예요? 이거 오토바이 사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제가 대수물에 제가 수소차도 4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대당 금년분이 지난주까지 안 찼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생각한 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승용차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완전히 바꿔보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반 오토바이가 개인이 사가지고 이걸 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개인이 많이 타진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배달 오토바이예요. 이 배달 오토바이가 수시로 다녀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뭐 일은 조그마한 개인 오토바이 몇 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안 사시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충전의 문제예요. 본인들이 얼마 안 타면 충전을 하는데 현재 이 충전 오토바이가요 50km밖에 못 간답니다. 그럼 50km밖에 못 가면 이분들이 배달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 100km씩 타는데 중간에 기름 넣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아예 이거는 진짜 통 크게 접근을 했어요. 어떻게 접근했냐면 우선적으로 두 트랙으로 나눈다. 기존 오토바이를 사던 사람, 그 다음에 배달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사람은 기존대로 그냥 해주면 지금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존 그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 전기 오토바이 안 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매연도 많이 만들어내고 미세먼지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소음도 그 오토바이가 시끄럽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의 대수를 대폭 늘릴 겁니다. 왜냐면 여기 저희가 통계를 보면요, 화성시에 배달용으로 잡혀 있는 게 한 4,290대 정도 된답니다.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4,000대 정도가 화성에 배달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동탄 1, 2, 3동을 시범으로 잡겠다. 시범으로 잡고요. 이분들이 50km밖에 못 가니까 충전을 못 하잖아요. 화성시에서 동탄 1, 2, 3동에 충전 센터를 설치하겠다. 지난번에 영상은 아시죠? 이렇게 꽂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충전비를 전액 무료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충전기를 쫙 놔서 이분이 딱 오면 새 충전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새 배터리로. 배터리 교환을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자체는 기름값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뭐 하루에 100km 다니면 100km 기름값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기존에는 이걸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왜냐면 중간에 충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을 법률적인 걸 검토해서 화성시의 영업장을 갖고 있고 배달로 등록된 오토바이 한해서는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하는 지원금을 주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 이거를 뭐 시범으로 1년을 할지 2년 할지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충전을 무상으로 해주겠다. 그럼 이분들이 바꾸면 자기가 거기 가서 배터리 제가 왕창 비치해 놓고 그냥 무상으로 교체, 뭐 배터리 방전되기 오전에 오늘 새 배터리를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바꿀 명분이 생기죠. 기름값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게 1년이나 2년 해봐서 동탄을 시범으로 해봐서 이게 과연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요인보다 이 전기값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 해보고 확산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게 아마 확산해도 아까처럼 이 동부권역이 먼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부권역 워낙 배달거리도 멀고, 그리고 실제로 이쪽이 미세먼지가 더 차량이 많아서 중요하거든요. 사람도 많이 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프랜차이즈 업체나 이런 데랑도 협약을 해서 거기에 유도하고 맥도날드 같은 데는 하면 자기네는 할 용의가 있다 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면 미세먼지도 잡고 왜냐면 화성시 전체 이쪽을 가능하면 저희가 자가용 없는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로 지금 설정하려고 안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4가지 사안에 설명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4가지는 전부 다 수용된 겁니다. 거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어느 특정한 동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수용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시범 사업을 해서 좋다 하면 화성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 한해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발언권은 지역위원회만 있으며 일반 방청객에게는 발언권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발언 시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시고 마이크를 전달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권기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동탄이동 교통분과의 권기생 위원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요. 사실상 질문할 내용은 거의 없었지만은 오늘 또 예쁘게 또 머리를 깎고 이렇게 외모가 좀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젊으신 것 같은데요.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횡단보도 특화 관련해서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든가 줬을 때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지역 먼저 해가지고 좀 진행할 수 있는 게 우선적으로 좀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역기획 논의가 나오면 제 생각이요.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온 대로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횡단보도에 대한 특화는 1권역을 먼저 하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선 도색 있잖아요. 그거는 반월동 그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어요. 2달 전에. 그렇기 때문에 도색 작업 거기에 대한 그쪽은 횡단보도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 도색에 대한 거에 대한 순위는 그 동부 2권역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교통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의 기본 방침은요.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한해서 대각선 횡단보도 늘리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늘리면 차량 흐름이 조금 늦어집니다. 대각선은 좀 더 시간을 잡아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시의 기본 방향 그 동네 주민이 원하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이것도 기본 아닙니다. 뭐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그건 저희가 인위적으로 시행할 생각은 없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거리 한해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원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네, 동탄이동 박진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안건에서요. 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 제안에 많은 부분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더 의견 드리자면 제가 공교롭게 이걸 제안 드리고 난 뒤에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 또 불편함이 보이는 게 뭐냐면 북광장 같은 경우에는 남광장이 이제 퇴근 시간이나 이제 한 잔씩 하시고 이제 퇴근하시잖아요. 그때 보면 의자가 좀 앉아보려고 했더니 짐은 있고 의자가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작아서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플라스틱 자원재생 홍보 및 개선 방안은 그 아파트 내 아까 플라스틱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투명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파트 내에 분리수거통을 설치해서 수시로 저희가 분리할 수 있도록 그 방안 한번 제가 제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로도색 개정위에서는 제가 사실 어제 새벽에 그 라이브로 화성시민 간담회를 봤습니다. 그 폴리스 어머니의 녹색 어머니 하셨잖아요. 그걸 보다 보니까 그 가속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시겠다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가속 카메라보다는 당신의 속도는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게 속도를 줄였더라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기 오토바이 보급 확대에 대해서는 동탄, 그러니까 이걸 하시는 건 저도 되게 찬성하고 사실은 주민분들이 그 소음에 대해서 많이 제안 주셨던 부분이라 너무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동탄 일동 순환버스 있잖아요. 거기에 전기버스까지 한번 도입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시범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감사 말씀드릴 거는 폐유 수거가 저희가 한동안 안 되고 있었어요. 아파트에. 그런데 다시 화장실에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제 수거가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하는 거 더 많은 안을 내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의자석 이런 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다시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도시를 만든다는 게 기본 시 컨셉으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필요한데 저희가 확충을 할 거고요. 아까 그 과속 카메라 숫자 나오는 거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지금 그것 말고도 숫자보다 더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까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할 때 최첨단계 그 녹색 그 어머니 회의에서요. 그 일산에서 그러한 박람회가 있는데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럼 그 자료를 왕창 주셨어요. 예. 해가지고 저희가 동탄에서도 그때 얘기를 한 게 우리가 거기서 한 걸 같은 거를 좀 홍보전 같은 걸 좀 많이 하자.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아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좀 느낄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고요. 그 동탄순의 전기버스는 저희는 지금 전기버스를 하려고 하지 않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소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화성시가 가장 먼저 시 기초단체에서는 저희가 기본 계획이 그 화성시 동탄 특히 자꾸 이쪽 권역만 해서 딴 분들 영상을 봐서 제가 말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해가 하면 딴 동네 가서 이 말이 나와서. 근데 시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게요. 환경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없고 친환경적.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승용차를 살 때 4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도시는 화성 딱 하나입니다. 전국 226개 중에서 화성시만 4천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넥소 사면 저희가 4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수소버스도 원래 내년에 50대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금년 4월에 제가 정의선 현대그룹 부회장을 만나가지고 총리님 오셨을 때 근데 그때 현대그룹에서요 좋습니다. 내년에 수소버스 합시다라고 정의선 부회장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임원진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사겠다. 그래서 수소버스 도입을 확정을 원래 졌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모셨잖아요. 근데 그때 만나면서 왜 버스 이거 안 파냐 했더니 거기서 한 말이요. 버스가 지금 없답니다. 왜냐면 이게 대통령이 말씀해서 뭐 경찰버스 뭐 이런 데를 좀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나봐요. 그러니까 경찰버스는 서울에 좀 매연 심한데 그래가지고 저희 시에서 원래 이 수소버스를 좀 무리해서 들여오자 전기버스를 했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가 현대기아자동차가 화성에 있고 화성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급하게 하려면 중국산을 도입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산 자료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최종에 가서 제가 그래도 화성에 중국산 버스가 다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면 화성에 있는 기업이고 화성을 대표하는 기업이 삼성과 현대, 기아인데 그래서 저희가 현대랑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자체에 버스를 줄 땐 화성시에 최우선적으로 줘라. 준다고 해서 저희가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화성에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기는 또 전기를 생산하는데 석탄 에너지가 들고요. 수소는 수소차가 다니면 다닐수록 공기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수소차는요. 그래서 이게 수소차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원래 공식 명칭은 수소전기차입니다.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전기로 가는 거지. 그래서 전혀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탄에 지금 내년 늦으면 6월 수소 충전소를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가까운데 수소 충전소를 짓고 내년까지 저희가 최소 3군데의 화성에 수소 충전소를 만듭니다. 그것도 기초단체에서 아마 가장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친환경적인 걸 쓰려고 해서 전기차 안 쓰는 게 저희가 수소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플라스틱 수거함을 완전 백색 플라스틱, 백색 페트병, 요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더 발언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답변을 끝까지 해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저희 자체 회의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회의는 앞에 운영 회의록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발언에 대한 생각은 최후의 나중에 기타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화성시에서 홍보할 자료가 있다고 해서 안내를 간단하게 드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페이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지역문제 만들기 1일 특강 신청권입니다. 본 교육은 12월 7일 토요일 10시에 실시되며 지역위원님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교육을 지역위원님들께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을 희망하시는 지역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솔직히 제가 장소를 봤더니 화성시더라고요. 네, 물론 신청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요즘 시대가 이제 블렌디드 교육 시대로 들어갔거든요. 온라인과 오프를 병행해서 충분히 지역위원들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교육을 편리하게 받고 차라리 봉사 점수를 부여해 주신다든지 해서 신규 위원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미리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를 해주십사 하고 운영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추세에 맞춰서 조금 해주시면 저부터도 화성시라 하면 너무 화성시 어딘가요? 어딘지를 지금 모르겠는데 가깝나요? 죄송해요. 지금 화성시청으로 갔나 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번역이 오면 반대로 동부에서 멀지 않나요? 가깝나요? 동부에서도 가깝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서 신규 위원들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발언을 드립니다. 네, 지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 장소로 공지된 장소는 동탄 3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신 우리 지역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 일정에 참여가 가능하신 지역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관계자분들께서는 현황 파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인원 체크 다 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인원 체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회의 자료의 공지 사항을 보시면 지금 결정하지 못하신 분도 시간이 가능하시면 내일까지 우리 밑에 아래에 총목과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그분들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12월 17일까지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기 위원님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신규 위원님들의 모집에 조금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 지역 위원님들께서 홍보에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시에서 협조 내용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1기 지역위원회 임기는 12월 17일로 종료되고 11월 초에 2기 지역위원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2기 지역위원도 1기와 동일하게 300세대당 1명씩의 기준을 적용해서 추첨 후 선발할 계획이며 추가로 현 지역위원님들 중 2기 지역회의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접수와 추첨 없이 연임을 시켜드릴 계획입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퇴장하실 때 로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삼동 김현철입니다. 네. 이거 지역위원회 2기 위원회 모집 협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파트 단지에도 이게 혹시 네, 비치가 게시판에 돼 있는 걸로 확인을 저는 했습니다. 저희 아 부분에. 그래요? 네. 저도 확인해봐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 그러면은 관리사무소 쪽에 이렇게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지금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네, 동탄일동 박스타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긴 이렇게 색깔도 예쁘게 눈에 확 띄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파트를 봤더니 저희 아파트부터 그냥 흑백의 글씨에 눈에 띄지도 않는 하나의 안내문 중 하나로 되어 있어서 저도 벽을 보면서 구별이 잘 안 갔어요. 저는 일부러 이제 바라보게 이때이니까 바라보지만 이렇게 홍보문을 아파트에 좀 보내주시면 칼라 복사를 해서도 쓸 테니까 이게 눈에 띄게 좀 제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은 거수 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본격적인 자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체 회의를 해야 될 내용은요, 12월 운영 회의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12월 1월 지역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지역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운영회의에서 나와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5번을 보시면 제가 11월 지역 운영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요. 12월 지역회의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1년간 안건 상정수가 약 22개 정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피드백을 들은 부분과 진행 중인 사항을 전체적으로 논의 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함께 12월 지역회의에서 모든 지역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운영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으신 우리 지역위원님들께서는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12월 지역 운영회의에서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읽어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동탄일동 박순환입니다. 저희 사실 이 1년에 피드백을 주십사 했던 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이었는데요. 일단 이게 쭉 지나는데 실천 게시판을 보면 저희 지역회의 게시판이 있지만 거기에 어떤 안건이 어떻게 됐다라는 게 사실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회의록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게 됐고요. 그 중에 저희 지금 5-2 보시면 2019년도 추진 중인 주요 안건에 이걸 저희가 정한 이유가 같이 동탄 출전소에서 나오신 저희 주무관님하고 또 특별님이랑 저희가 같이 훑어봤는데 이미 확정됐거나 확실하게 답변을 주신 것을 빼고 저희가 추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12월 회의 때 하나 더 드리자면
일단 이거에 대해서 하시고 저희가 사실 그 제안이 있었어요. 저번에 어떤 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2분씩 대화를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해보자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소수기 때문에 의견이 안 올라왔다. 아니면 의견을 통해서만 했어야 되는 부분을 연말에는 모든 위원분들이 2분 동안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한번 의견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신 우리 지역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여기 11월 운영회의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혹시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12월 6일 20시에 동탄 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두 번째 좀 중요한 내용은 2기 지역위원님들의 첫 회의 일정인 1월에 대한 운영 방향성인데요. 지금 신규 위원님들에 대한 지역회의 운영 방식 공유와 2기 지역회의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이 자리에서 짧지만 방향성이라도 논의해보자라는 부분이 있어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 우리 지역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들이 없어서 저는 생각해둔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또 발표를 해서 1월 지역회의 때요. 저희가 이제 12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면 12월 회의가 열리지만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월에 임시 주재자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1월 지역회의 때 저희가 이제 회칙을 하게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또 손을 대면 처음부터 저희가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요. 예전에 저희가 회칙을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운영위 회의 때 지역위원 중에서도 회칙을 제안하실 분이 오시고 그 분이 이제 김한배 의원이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회칙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안현철 의원님께서 하셔서 의결을 통해서 두 개의 회칙이 와서 이게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저부터도 회칙을 제안 드려서 내년에는 이번 운영위에서 주재자가 계속 같은 사람이 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견이 됐고 해서 저도 새로운 안으로 제출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위에서도 하지만 반대로 저희 지역위원분들 중에서도 의견 있으신 분들은 회칙을 가지고 오셔서 그 같이 의견으로서 한번 회칙 제안하거나 아니면 지역회의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저쪽에 그 남자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삼동의 유근성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신입위원들과 기존 위원들 간의 소통 문제가 지금 약간 내포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견 내고 싶은 거는 신입 회원들한테 저희가 이거 하는 게 지금 다 녹화가 돼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주소를 선정되는 사람한테 미리 가르쳐줘서 회의 방식이나 이런 걸 사전에 알 수 있고 그런 내용 가지고 재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동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메모해서 운영위원 회의 때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분과의 권기생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과가 지금 저희가 4개가 있는데 기준이 정확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이쪽 다른 분과에 계셨던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해가지고 한 달 뒤에 옮긴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존에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새로 오신 분 또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해버리면은 자꾸 이렇게 뒤엎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좀 정해서 왔다 갔다 해서 혼선이 없도록 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해칙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기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분과 운영 방식에 대한 내용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발언권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발언 드리자면요. 의결을 좀 요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밴드 리더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격 이제 유지를 못 하셨던 분들이 남아 있게 됐어요, 밴드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 간에 사랑설레가 있었고, 그래서 밴드 이제 여기서 자격 유지가 안 되신 분은 밴드 리더가 그 달마다 제공받아서 자격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을 탈퇴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네, 우리 박순란 지역위원님이 지금 밴드 리더로 지금 활동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내용을 한번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칙에서 정해진 지역위원회 연속 3회, 연 4회 이상을 불참하게 되면 지역위원회 자격이 좀 유지가 힘들다라는 회칙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칙에 벗어난 인원이 아직까지 저희 지역위원 밴드에서 활동 내용을 다 지금 보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밴드 리더의 권한으로 현 지역위원회 위치가 아니신 분들은 좀 탈퇴를 하거나 내보내기, 이런 방법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역위원님들께서 거수로 좀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탈퇴나 혹시 밴드 리더의 권한으로 내보내기나 탈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찬성하시는 우리 지역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거수를 셀 필요도 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후에는 저희가 화성시 관계자분께 명단을 요청해서 공지 후에 밴드 리더의 권한으로 내보내기나 탈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안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자유롭게 지역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발언권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철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갈구멍에 나와야 해요. 제가 여기 지역위원회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어서요. 쉽게 얘기하면 300세대 이상은 한 분씩 뽑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역위원회를 쭉 하다 보니까 뭐 손 들어서 가결하고 부결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동탄 삼통인데 항시 뭐 속상해서도 뭐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이 가결만 하면 우리 뭐 삼동이 문제가 있고 있지만 삼동은 쪽수에 이겨본 적이 없어. 뭐 하나 해도 뭐 안건 하나 올려도 부결.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지역위원회 회의에 올리려면 뭐 먼저 그 안건 올려서 찬성 반대 하더라고요. 뭐 된 적이 없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게 진짜 안 좋아요. 상당히 기분 불쾌하고, 왜냐면 뭐 그걸로도 대립도 많이 되지만 그건 조금 뭐 1년 동안 해보면서 많은 좀 불편함을 느꼈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게 뭐 이기위원회 모집 같은 경우 아까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뭐 하얀 뭐 종이에다가 뭐 흑색 살짝 넣으니까 사람들이 보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공정하게 뭐 정확히 지역위원회 그 통에 숫자들도 어느 정도 맞추고 너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해갖고 한번 말씀 가볍게 올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발언권이 필요하신 우리 위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지역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분과 회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율적으로 이동하셔서 분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재한 강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